이어서 이제 심층 해설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4대 강보 활용 방안, 왜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많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층 해설은 어쨌든 그 4대 강 관련이니까 4대 강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고요.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처음 후보 시절 명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길로 잇는다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공약이 거센 반발에 그 부닥치자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약간 연성으로 바꾼 4대강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내용은 거의 흡사했고요. 그래서 4대강이라는 거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인데요. 이걸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핵심 사업을 추진했는데 임기 마지막 해인 2013년 초까지 완료했으니까 공약으로 내놓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그 조기 종료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4대강 사업은 그 후에도 시간이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 가뭄 대처 능력에 대한 논란도 크고요. 녹조 현상은 아주 심각해서 지금 식수원 오염 문제가 지금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2018년까지 4차례 진행됐었습니다.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환경부가 4월 초에 발표한 게 댐, 보, 하구뚝, 과학적 연계 방안. 근데 댐, 보, 하구뚝 이 개념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잘 안 들어올 텐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정호 관장님이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도를 그려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심층 해설 속의 미니 특강처럼 좀 길게 이정호 관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는 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인데요. 예. 논과 밭에 주로 이용하는 아주 소규모 시설입니다. 예, 댐은 보가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보가 하는 역할 이상으로 그냥 가뭄을 조절하고 예. 또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우리 댐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보통 그냥 촌에 있으면 보, 아주 어. 큰 강에 있으면 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하구뚝은 뭐냐면 예.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쌓은 댐입니다. 아, 왜냐하면 밀물 때 바닷물이 강으로 역류하면 예. 그 근처 지역이 또 소금기가 끼게 되고 그러잖아요. 아 그게 기수역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그쪽에 있는 게 하구뚝인가요? 예. 아, 그리고 뭐 옛날에 뭐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하구뚝을 만들었습니다. 그 강에 주로 이제 최소한의 수위를 유지하려고 그랬죠. 썰물 때 좀 낮아지니까 그 강이 너무 낮아지니까 예. 옛날에 거기다가 뭔가 배도 띄우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배는 보는 작은 거, 댐은 큰 거, 하구뚝은 예. 댐인데 주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거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난 2017년에 내놓은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취수구의 그 취지 조정에 대한 그 조절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다는 건데 이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난 3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순천의 주암 조절지 댐을 방문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라도가 난리였거든요. 그 예. 가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라. 뭐 대통령이 할 수 있으면 아니죠. 예.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지역 간의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서 예. 시급한 지역에 먼저 물을 공급하고 지하수 등 가용한 수자원을 총동원해라고 주문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뿐만 아니라 신속한 진단과 과감한 조치. 이렇게 좋아 빨리 가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분석도 해라 예측도 하고 그러니까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늘 염두에 두라고 했죠. 대통령이 지시하면 당연히 부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시를 하셨으니까. 근데 운영 방식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보 수위를 미리 고정해놔요. 이 보는 이 높이가 이만큼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뭐냐면 기상 여건이나 가뭄, 녹조 등의 상황을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보의 높이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조정을 하라는 거죠. 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또 댐과 보와 하구뚝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됐어요. 예. 그런데 어떤 데 물이 넘치고 어떤 데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천 시설 전반을 유기로 연계해서 과학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하냐면 농수, 호수, 녹조, 가뭄 이런 등 물의 위기 상황에 맞춰서 하천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예.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사대보 수문을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여다라는 거죠. 속단 말로 이제 케바케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베이스로 그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러려면 예.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또 이제 다 IT 강국이다 보니까 예. 기상 정보와 수량, 가뭄 전망, 녹조 현황을 갖다가 다 바탕으로 최적 수위를 결정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필요할 것 같아. 예. 디지털 트윈 막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첨단 정보 기술을 막 넣어서 차세대 디지털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거죠. 와, 이렇게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아주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나요? 4대강 보에서 물을 취수하는 취수구의 위치 조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가둬둔 목적은 뭐예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가둬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빠진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이정모 관장님이 준비한 개념도 좀 띄워주세요. 예. 예. 이거 뭐딱 제가 주장했다기보다는 그냥 환경 담당의 기자분들이 막 분개하시면서 만약 이런 예언들 뭐 했거든요. 근데 이 관장님이 좀 쉽게 정리를 하신 거죠. 예.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봐요. 첫째 그림은 이 옛날에 4대강 사업 전에 보예요. 수심이 낮았죠. 아. 뭐 거의 뭐 보고 없었으니까 뭐 그 4대강 사업에서 높였잖아요. 예. 수심이 얕고 빨대도 얕아요. 예. 그러니까 빨대가 얕으니까 얼마든지 수심이 얕아도 빨대도 얕아도 수심도 얕으니까 필요한 물을 다 빨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그림 보면 어떻게 해요? 수심이 높아졌어요. 어. 볼을 씌워서. 근데 빨대는 여전히 짧아요. 아무리 빨아도 밑에 물은 안 그렇죠. 빨려 들어오는 그 거죠. 빨대 이하의 물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네요. 그렇죠. 고여 있으면서 썩기나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조금 빨아낸다면 더 이상 빨아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빨겠어요? 위에서 계속 상류댐에서 물을 이쪽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 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지만 여전히 아래에 있는 물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수문을 개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녹조가 예. 심했다든지 뭐 아래쪽에 또 가뭄이 심한다. 예. 물을 또 내보냈어요. 예. 그러면 그 뭐 취수로 빨대로 물을 빼냈잖아요. 예. 그다음에 빨대와 물 사이에는 높이 차이가 생기죠. 예. 이 보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근데 그렇다면 이 상황 이미 보는 만들어졌고 방법은 뭐예요? 그 빨대를 길게 만드는 겁니다. 예. 취수구를 깊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필요한 물을 다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취수구라는 게 사실 빨대처럼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문이에요. 그러니까 취수문을 아래쪽에 붙이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아래쪽에서 물을 아래쪽에 있는 물부터 따라 나가 되니까 전체에 있는 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관장님이 빨대를 비유한 거는 이제 설명을 쉽게 예. 하려고 지금 하신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취수구를 조정을 할 생각하지 않고 예. 물이 부족하면 두 번째 그림처럼 계속 빨대 높이는 그대로라고 위에 있는 불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뭄 때 오히려 보수위를 높이겠다는 거죠. 아니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한데 보에 물을 더 채우겠다는 거예요. 상류의 물을 가져다가 그게 뭐예요? 계속 쓸 수 없는 물, 죽은 물을 만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놓은 물을 써도 모자랄 판에 상류댐의 물을 더 받아서 볼을 채워서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가뭄에 물 낭비하는 그게 겁니다. 취수구 위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수구 위치를 아래로 조정하면 되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 취수구 위치를 아래로 조정하겠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보가 필요가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옛날 일이잖아. 옛날에 예. 판단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를 무느끼기 힘드니까 본물을 보수문을 열어두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잘 질문하지 않으시는데 강찬수
중앙일보의 강창수 기자가 예. 정말 그 이 부분을 그냥 치열하게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가뭄, 녹조, 홍수에 대비하려면 4대강 보호 수문을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취수구를 알아두자는 게 보호문을 열자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예. 빨대를 깊게 하자는 게. 그러니까 수문을 열려면 취수구 위치를 낮춰야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디지털 트윈이고 첨단 정보 기술, 첨단 뭐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을 쓰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뭐 물을 흘려보냈는데 뭐 디지털 트윈으로 하고 AI를 사용합니까? 예전부터 누구나 편하게 자연적으로 잘 되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실수였다라는 것을 실토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실토하지 않으면서 이 일을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가둬둔 물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저런 녹조 현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유속이 굉장히 느려지고 느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갇혀 있고 그게 뭐 뜨거운 햇빛을 받는달지 하니까 이제 썩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편으로는 저렇게 심한 녹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에 물이 쓰이는 대표적인 큰 게 이제 사람들이 먹는 식수로 사용되거나 이제 농업 용수로 사용되는 게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걸 텐데 이제 식수는 수질에 민감하고 그 농업 용수 같은 경우는 제때 공급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이 두 부분의 균형점을 맞추는 방안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라 하더라도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산강 승천보에 물이 차 있는데 오염이 덜한 식수로 써야 되니까 상류 쪽에 더 큰 보에서 임시로 취수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취수구 위치 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걸로 해서 선순환을 시키면 좀 훨씬 덜해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16개 보의 물그릇 활용론 이게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좀 종합적인 그 뭐 문제를 좀 안고 있는 거네요. 근데 해결책이 아까 관장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 하나가 전부이진 않겠지만 핵심적인 문제라면 그 문제는 솔직히 좀 그 정책 그 판단에 관한 실수였다라는 걸 인정하고 개선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닐 거 일. 아닙니까? 예. 인공지능 이거에서 언제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물의 용도 크게 쓰이는 용도 식수나 농업 용수 이 두 쪽에다 취수구 위치만 조정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4대강 보호 없을 때 이미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